햇살은 아직 따스했지만 교토 특유의 분지 지형 위로 서서히 기울며 히가시야마 산자락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는 늦봄의 오후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기요미즈데라 경내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수학여행을 온 듯한 학생들로 북적였다. 알록달록한 기모노 차림의 여성들, 셀카봉을 높이 든 젊은이들, 조용히 합장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활기차면서도 어딘가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건축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사토 유키는 그 인파 속에서 조금 떨어진 곳, 본당의 기요미즈의 무대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여러 자루의 연필이 들려 있었다. 오늘은 강의가 없는 날이라 오랫동안 마음먹었던 기요미즈데라의 건축 구조를 직접 보고 스케치하러 온 참이었다. 특히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139개의 거대한 느티나무 기둥으로 지탱되는 본당 무대의 구조는 그녀의 오랜 연구 주제이기도 했다. 유키는 가방에서 작은 접이식 의자를 꺼내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밝은 갈색 머리카락을 간지럽혔다. 청바지에 편안한 티셔츠, 미술 도구가 든 에코백 차림의 그녀는 영락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스케치북 위를 오가는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연필을 쥔 손놀림은 신중했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목조 구조, 기둥과 기둥을 잇는 방식,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나무의 질감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종이 위에 옮기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스케치에 몰두하던 유키는 본당을 받치고 있는 기둥 중 하나, 유독 눈에 띄는 오래된 기둥의 하단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다른 기둥들과는 달리 표면에 오랜 풍상을 견뎌낸 듯한 독특한 무늬와 색감이 어려 있었다. 그 질감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좀 더 가까이서 봐야 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둥 주변으로는 관광객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낮은 밧줄이 둘러져 있었다. 출입 금지라고 적힌 작은 팻말도 보였다. 하지만 팻말은 낡고 글씨도 희미했으며 밧줄 역시 느슨하게 걸쳐져 있어 그다지 엄격하게 통제되는 구역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가까이 가서 보고 오는 건 괜찮겠지. 유키는 잠시 망설였다. 규칙을 어기는 것은 찜찜했지만 건축학도로서의 학문적 호기심이 더 강하게 고개를 들었다. 게다가 주변에는 자신처럼 스케치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고 누구 하나 그 밧줄에 신경 쓰는 사람도 없어 보였다. 유키는 스케치북과 연필을 든 채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리고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슬쩍 밧줄 안쪽으로 한두 걸음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온통 기둥 하단의 복잡한 나뭇결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새겨놓은 듯한 그 깊은 질감에 감탄하며 막 연필을 움직이려던 순간이었다. 거기 학생! 뭐 하는 겁니까?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유키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돌아보았다. 20살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경비원이었다. 다나카 케이타라고 적힌 명찰을 단 그는 키가 크거나 위압적인 체격은 아니었지만 잔뜩 찌푸린 미간과 날카로운 눈매에서부터 불쾌감이 역력히 드러났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제복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온 거 못 봤어요? 당장 나오세요! 다나카는 유키에게 손가락질하며 다그쳤다.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고 주변의 관광객 몇몇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유키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순식간에 자신이 규칙을 어긴 문제아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밧줄 밖으로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기둥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하지만 다나카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유키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팔짱을 끼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미처 확인을 못했다? 여기 이렇게 큰 팻말이 있는데도 일부러 못 본 척한 거 아닙니까?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비꼬는 투였다. 아,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스케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유키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스케치? 다나카는 유키의 스케치북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여기서 함부로 스케치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림 그리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네, 상업적인 목적이라니요? 저는 그냥 건축 공부하는 학생이고 과제 때문에. 학생이면 다 용서됩니까? 규칙은 규칙이에요. 다나카는 유키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키는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더욱 몸이 움츠러들었다. 이봐요, 젊은이. 학생이 실수한 모양인데 너무 심하게 나무라는 거 아니요? 그때 근처에서 기념품 가게를 하는 듯한 야마모토 할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유키를 바라보았다. 다나카는 야마모토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할머니는 참견 마세요. 공무집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어기는 걸 그냥 내버려두면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공무집행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야마모토 할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유키와 다나카에게 머물러 있었다. 다나카는 다시 유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마치 범죄자를 다루는 듯했다. 신분증 좀 봅시다. 학생증이라도 좋아요. 네? 신분증은 왜? 유키는 당황했다. 단순히 밧줄을 넘은 것 가지고 신분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규정 위반 사실을 기록해야 하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나카는 으름장을 놓듯 말했다. 과태료라는 말에 유키는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단순 출입금지 구역 침범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그것도 이렇게 현장에서 즉시?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문화재 보호법 관련 규정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다. 유키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다나카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그의 시선은 유키에게 고정되지 못하고 미세하게 흔들렸고 굳게 담은 입술 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제복 어깨 부분의 견장도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 사람 정말 규정대로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걸까? 유키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당혹감과 미안함은 점차 부당함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어갔다. 물론 밧줄을 넘은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하지만 이 경비원의 대응은 명백히 과도하고 비논리적이었다. 한편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어 이 상황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캐주얼한 차림에 큰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추어 사진가처럼 보였다. 그는 켄지라고 불리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교토의 풍경과 사람들을 담기 위해 여행 중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만 경비원의 태도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판단했다. 그의 렌즈는 유키의 불안한 표정과 다나카의 경직된 얼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다. 자, 어서요, 신분증. 다나카가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유키는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처음보다는 훨씬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저, 다나카 씨라고 하셨죠? 제가 밧줄을 넘은 것은 분명 제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유키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정중하게 말했다. 다나카는 의외라는 듯 유키를 쳐다보았다. 순순히 신분증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태도가 달라진 것이었다. 유키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넘었던 이 밧줄과 팻말이 기요미즈데라의 공식적인 출입금지 표시가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중요 문화재 보호구역 표시는 좀 더 명확한 규격과 안내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녀는 조금 전 자신이 관찰했던 낡은 팻말과 느슨한 밧줄을 눈으로 가리켰다. 다나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으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다나카 씨께서는 아까 과태료 부과 가능성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명확한 규정 위반과 그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혹시 관련 규정 번호나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공부하는 분야라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유키는 최대한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지적인 호기심과 차분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다나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목소리를 높였다. 규정 번호까지 당신이 알 필요는 없고 경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스케치하는 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키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리고 제 스케치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단순히 건축 구조를 학술적인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학생으로서 당연한 활동이고요. 그녀는 스케치북을 살짝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전문가 수준의 정교한 건축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다나카는 스케치북을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인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어쨌든 규칙을 어겼으니 신분 확인은 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는 최후 통첩처럼 말했다. 경찰을 부르신다고요? 유키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단순히 밧줄을 한번 넘었다는 이유로요? 제가 어떤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요. 절차상으로도 그건 좀 과한 조치가 아닐까요? 유키는 침착하게 반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야마모 할머니가 다시 나섰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한 목소리였다. 이봐, 다나카군. 아무리 그래도 학생한테 너무 심한 것 같네. 저 아가씨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사과받고 보내주는 게 어떻겠나. 괜히 일 크게 만들 필요 없지 않나.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다나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역력했다. 특히 아까부터 상황을 촬영하던 켄지의 카메라는 이제 노골적으로 다나카를 향하고 있었다. 다나카는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다. 그는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냥 말 안 듣는 젊은 학생 하나 혼내주고 본때를 보여주려 했을 뿐인데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저 학생은 생각보다 훨씬 당돌했고 논리적이었다. 게다가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그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이 일이 위에 보고되거나 인터넷 같은 곳에 퍼지기라도 하면 곤란했다. 최근 사소한 근무 태만으로 심할서를 썼던 기억이 떠올랐다. 저기, 다나카 씨. 유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의 상태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조금 더 부드러운 어조였다. 혹시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까부터 계속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그리고 실례지만 제복 견장이 약간 비뚤어져 있는데 괜찮으신 거죠? 유키의 마지막 말은 결정타였다. 그녀는 다나카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외적인 흐트러짐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상태를 간파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다나카의 얼굴은 이제 거의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당황해서 자신의 어깨를 더듬었다. 실제로 견장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다. 그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마침 저쪽에서 다른 경비원 2명이 순찰을 돌다가 이쪽의 소란을 보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다나카는 그 모습을 힐끗 보더니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마지못해 말했다. 이번만 경고로 끝내겠습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유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서둘러 몸을 돌려 다른 경비원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쫓기듯 달아나는 사람처럼 초라했다. 유키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살짝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한 만족감이 차올랐다.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뿌듯함이었다. 아가씨, 정말 잘했네. 아주 똑부러지더구먼. 야마모토 할머니가 다가와 유키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심과 대견함이 가득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유키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가씨 덕분에 나도 속이 다 시원하네. 저 친구 요즘 통커만해져서 보기 안 좋았는데 말이야.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다. 카메라를 내린 켄지도 유키에게 다가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존중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키에게 자신이 찍은 영상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명함을 건넸다. 유키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짐을 챙겼다.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으며 그녀는 조금 전 자신이 용기를 내어 맞섰던 그 기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그 기둥처럼 자신도 방금 작은 시련을 이겨낸 것 같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기요미즈데라를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 유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스케치한 것 이상으로 값진 경험을 했다. 겉모습이나 제복 뒤에 가려진 인간의 나약함과 오만함, 그리고 평범한 개인이라도 진실과 지식, 그리고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부당함에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토의 하늘은 어느새 부드러운 저녁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그 풍경